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TVN 드라마 한 편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요즘 이 부부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보영이 가니까 지성이 왔네. 둘이 TVN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부부가 지금 이렇게 교체서 이렇게 다 한 번씩 마치 릴레이 경기 하듯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지금 쭉쭉 끌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 할 드라마는 악마판사입니다. 악마판사. 제목부터 강렬하죠. 판사, 이제 악마 정도는 붙여줘야 법정물 본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법정물 너무 많아. 정의에 대한 갈증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가 적폐 청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 정의에 대한 어떤 갈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욕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릴러들도 그런 쪽을 많이 잡아서 해줬고 법정물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악마 판사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악마 판사 첫 번째 포인트. 이 작품의 작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작가는 누구냐? 문유석. 이름이 익숙하죠? 우리한테는 판사로 더 익숙한 분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에요. 부러웠어. 처음에 이 책 나오고. 제가 가서 에세이 읽어봤는데 아주 잘 쓰셨어요. 재밌게. 근데 판사분이 쓰셨다는 게 좀 특이해서 특이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글도 좀 쓰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이거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야. 본인도. 그런데 미스 함무라비를 통해서 문유석 판사가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죠. 미스 함무라비는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드라마 작가 시스템 안에서는. 왜? 본인이 경험이 있잖아요. 확실한 경험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사례들도 많이 있고 여기엔 또 개인주의자 선언 이 작품 안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드라마로 녹여내도 충분히 얘기가 될 만한 드라마. 여기에 예를 들면 보조작가가 옆에 붙는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드라마라는 거죠. 연출자가 잘 끌고 가면 할 수 있는 드라마. 그래서 미스 함무라비는 오케이. 판사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 악마 판사는 다르다. 제목이 벌써 악마 판사잖아요. 이건 분명히 허구가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판사가 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작가가 하는 작품으로 이제 문유석 판사가 아니라 문유석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점으로 들어오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실제 현실 얘기가 아니죠.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해요. 이걸 아예 대놓고 내세웠다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판사 시절에 본인이 겪었던 많은 실제 그 판결 내린 것도 있고 법 현실을 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법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 아니면 작가를 왜 해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작품을.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제대로 풀어보겠다, 아닙니까? 제대로 풀어보겠다. 가상을 세운 거야.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결 내리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실제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작품 안에서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설정이 또 하나 들어가 있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물론 그 있잖아요. 국민 참여 재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TV로 생중계되면서 라이브 법정쇼로 보여지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여론 재판을 해요. 여기서 이 판사로 지성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죠. 여기서 얼만큼 지지하십니까?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낸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의견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죠. 그래서 저 친구는 90% 이상을 지금 그 판결한 대로 처결해라. 판결대로 처결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몇 가지 나와요. 독성 폐수 무단 방출 회사. 현실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머릿속에 있잖아요. 다 있잖아. 얘기 안 해도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영화에 나왔던 영화 소재로 나왔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예. 여기 소재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이잖아요. 뭐 기업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 당시에 판결 어떻게 났어요? 실제로는 판결이 그렇게 뭐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자들 처벌하고 회사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공무원들 아마 뭔가 좀 여기에 대한 그 판결이 좀 그쪽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 그렇게 좀 미완적으로 나온 판결들에 대해서 이 드라마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나 이 부분이 관전포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성은 이 금고 235년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말이 좀 안 되지만 드라마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이라도.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때리고 막 아니 뭐 말칼없이 술 잘 먹다가 왜 그런 데서 행패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계속 빠져나가죠. 합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싹 빠져나가 계속. 거기에다가 뭔가 청해를 하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뒤에 딱 부모가 서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힘으로 빠져나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태형 30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문유석 작가는 함무라비 법전을 좋아해.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돌려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모범택시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범택시 그렇잖아요. 실제 사건을 갖고 와.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했던 PD랑 거기 나왔던 사건들을 갖고 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법으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사적 복수로 다 해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품도 실제 현실에서 뭔가 있었던 사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사건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라이브 법정쇼라는 가상의 어떤 법정 쇼를 통해서 뭔가 시원한 사이다 판결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택시랑 좀 유사한 면이 있다. 근데 요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적 복수국이 들어가 있어요. 사적 복수국. 그래서 여기 이 가상 이 디스토피아에 사회적 책임 재단이라는 재단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명목만 책임 재단이고 실질적인 권력 집단이야. 이게 카르텔이에요. 여기 대통령도 여기 참여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사장도 있고, 여기 또 경제인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 재단을 움직이는 인물은 뒤에 숨어 있어. 여기 겉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쇼맨들이에요. 쇼맨들, 허수아비들이에요. 이게 좀 포인트예요 또. 그래서 여기 대통령으로 백현진 씨가 나오는데 백현진 씨가 모범 그 택시에서 빌런으로 뜬 배우예요. 사실 원래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그 화가고 그 음악가이기도 하고 되게 예술가잖아요. 연기도 물론 하셨지만 근데 악역으로 연기 쪽으로는 악역으로 지금 확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 역할로 본인이 쇼를 하는 정치 쇼를 하는 대통령 역할로 나와 허수아비들이 등장을 해요. 야, 요것도 좀 포인트입니다. 허수아비들 뒤에는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 이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바로 지성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이 이 허수아비들과 대결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실세와 대결하는 얘기. 뭘로 대결한다? 법정극으로, 사이다 법정극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사적 복수가 섞여 있다. 예전에 자기를 걷어주신 이게 고아였는데, 고아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 걷어주신 그 집안에서 자기를 아주 잘 돌봐준 형이 죽어요. 근데 그 형의 복수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집안에 대한.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약간 결이 좀 달라서 엉뚱한 얘기가 두 개 섞인 느낌이 지금 현재는 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좀 섞이면 붙어지면 힘을 확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포인트는 다크 히어로. 결국 다크 히어로야, 다크 히어로. 모범택시에서도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배트맨이었거든요. 지하에서 쫙
택시 타고 올라오고 택시가 조금 폼이 안 나긴 해요. 근데 택시 타고 우리식으로 택시 타고 딱 올라오고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하에 스포츠 카들이 쫙 있어요. 자기만의 살아가는 약간 이 고성 같은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집 대저택에서 자기만의 공간 혼자 사는 넓은 집인데 혼자 살고 있어. 근데 거기서 혼자가 아니죠. 그 같이 있어 동생이 있어 여동생 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공간에서 굉장히 어두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영웅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다크히어로 전성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모범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빈센조라는 작품도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결국 악은 악으로서 처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선이 뭔가 작동을 안 하는 현실에 대한 반동, 이 부분을 이 드라마도 끌고 와요. 실제로 우리가 법 현실이나 이런 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야, 그렇게 뭐 나쁜 짓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다고 우리가 실감하나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은 대부분 그 뒤에 뭔가 강력한 카르텔이 있다라는 설정으로 갖고 와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통쾌한 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과 동시에 약간 찝찝함이 있어요. 찝찝함이 있어. 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거예요. 범법이잖아요. 이 법을 약간 저해하는 거잖아요. 악으로서 악을 퇴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뭔가 사회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마 판사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유석 작가라고 부를게요. 문유석 작가님이 좀 기대되는 분이긴 합니다. 본인의 경험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수성도 좀 있으시고 상상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이 좀 이렇게 확 열리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의 헐크지수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점수로 해서 4대6 주겠습니다. 4대6. 예. 조금은 더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 조금은 좀 어설픈 면이 아직은 좀 있어요. 이 두 가지 엮어지는 면에서. 근데 4대6이 조금 지나서 만약에 이게 잘 엮어지면 3대7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또 지성 씨의 제가 팬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오늘 헐크토크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